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러시아 이야기를 주요 내용으로 아마 다뤄질 것 같으니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노스트 스트림 2 주간사에 대한 제재를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연준이 비상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고용 악화도 없이도 비상정책 기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미국 경제는 아직 견고하고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대돼서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으며 반대로 이제 당연히 또 한 템포 더 나갔죠. 예, 나가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수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가 비상 상태가 선포가 됐고요. 이게 얼마나 긴급한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2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이 돼서 그 영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도 온수당 190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상태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선포가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유가는 배럴당 92.12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따른 리스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충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파병 대신 조금은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좀 더 크림바 반도 사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무래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더더 복잡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런 사진을 한 장만 보셔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다수 영상도 엄청 많이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수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코인보다 더 등락폭이 커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적인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지수는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니와 그리고 그 영향에 맞춰 가지고 또 해당에 있는 증권거래소를 잠시 정지를 또 하기도 했었죠. 또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해하면 과거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력한 메시지 또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별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요새는 전쟁도 되게 웃긴 게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어, 요새는 전쟁하기 전에 일단은 선언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게 국제적인 부분인데 미리 일단은 공지를 해주는 게 매너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좀 보이지 않게끔 그런 룰을 일단 진행을 해놨어요. 야, 그러면 언제 쳐들어올지 아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겠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걸로 인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국 안에 또 해당에 있는 우리 국민이 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뉴스거리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을 좀 보면서 느끼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반면은 내가 시간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 네, 시간까지는 얘기 안 했죠. 날짜 언제까지 우리는 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야 언제 쳐들어간 날짜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시간까지는 일단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눈치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되게 이게 생겼던 배경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느 순간 시점 때부터 그게 좀 관례적으로 잘 자리를 잡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겼을 때 상당히 페널티가 꽤 세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기습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룰을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폭발음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 비트코인 관점으로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개입을 하게 되면 핵도 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 쪽에서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돈바스 지역 부분인데 만약에 키예프까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입장도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낼 면은 아마 개입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것 같고요. 그러면 더욱더 미국과 러시아의 금융 제재 그리고 유럽권에서도 금융적 제재는 가해질 수는 있겠지만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도 러시아산의 원유를 제재를 못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지금 심한데 이걸 야 우리 너희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더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도 지금의 타이밍상은 그러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 에너지 부분에 따른 또 이해관계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냐면 원유에 이제 통화를 할 때 무엇으로 결제를 할까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의 영향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거 여기에서도 러시아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유럽권도 다 파랗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아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와주었고요. 그러면 과거에 러시아에 주는 비트코인 영향성은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가 있냐라고 보게 되면 2020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방문자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라고 되어져 있죠. 그만큼 러시아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도 러시아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인 금지 채굴기 200만 대 해외로 이동이 됐는데 전 세계 채굴 붐으로 또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 채굴기가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갔냐? 러시아 쪽으로 또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 미국 순으로 가긴 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이게 조금은 날짜가 오래됐기 때문에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일단 중국은 일단은 제로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순인데 그만큼 채굴에 따른 영향성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좀 쉽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시국에서 미국의 FBI가 범죄자 암호화폐 축적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주었고요. 또 덩달아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사들인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서 이것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리 실버트가 하는 얘기가 욕을 썼죠. 전쟁 때문에 이 비트코인 투자하는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냐 라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뭐 이게 또 절묘한 타이밍에 비트코인 또 선물 만기 시즌에 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또 가중치를 했으니 쇼패팅이 좀 커졌겠죠. 그 영향성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싶은 건, 야 그러면 지금 너는 언제 살 건데 도대체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도대체 너는 언제 살 거냐고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분명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전쟁 부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종결이 난 게 아니죠. 종결에 거의 막바지가 될 때쯤에 사면은 좋겠지만, 저는 일단은 3월 달에까지는 좀 더 지켜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끝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발목에서 매입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때 형태에서 뭐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도 분명 몇 주간에 벌써 3주 전 때죠. 해도 야 불안하다,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전 제 기준대로, 그래서 매번마다 항상 체킹을 하면서, 다 누구나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 다르죠. 위험 강도를, 어떤 거는 뭐 저처럼 시향적인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거나, 뭐 저는 또 뭐 종합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도 보고 다른 자료도 뭐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최종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예, 다른 사람들마다마다 또 기준점이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점을 좀 잡아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내용이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 손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코인 투자자의 약 80% 이상이 64K에서 매수를 했다. 단기 투자자 99% 이상이 손실 중이라고 한다. 80%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뭐 국내 투자만 하는 게 아니죠. 글로벌 다 모든 개미 투자자 기관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월달 추세로만 투자하는 스타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리면서 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뭐 투자적 관점을 제외하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번에도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대만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만도 왜 그럴까요? 과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전투력을 분산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참패를 당했던 뭐 독일이나 일본 부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만약에 미국이 집중을 하게 되면, 전투력을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러시아 부분에 있었을 때 야 도와줘 해도 병력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기존의 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돈육 부분에 따른 가축의 사료에 막대한 영향성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이쪽으로 쏠리게끔 할 때 대만을 충분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트럭 전략을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기존에 있었던 북한을 무언가를 하나를 주고
여기에 불확실성을 더욱더 가중화시키게 만들면 되게 좋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의 상상에 날개를 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도발을 많이 일으켜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도 불안 요소가 커지게 되면서 여기는 당연히 이쪽으로도 약간 투입이 돼야 되고 이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면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이 이득이 더 많은 쪽으로 아마 베팅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한국도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의견을 뭐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이것도 전문가에 따른 의견이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중국에 따른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제재나 기타적인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일단 영토가 점거가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존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또 정치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요. 일단 미국은 임기제잖아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도 임기제인데 임기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우호적인 인물이 한 번이라도 되었을 경우에는 존버하면 되는 겁니다. 예. 맞잖아요. 4년 중임제니까 8년 정도에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해봐야 8년만 존버하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약간의 좀 더 우호적인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그리고 진짜 어쩌다 진짜 뭐 몇백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십 년 만에 올 수 있을 만한 그 기회를 아마 여기서 뭐가 우리한테 득이 많이 될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많이 좋을지를 좀 해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망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생태계 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노출이 많이 될수록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이런 케이스로 가지 않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예프 쪽으로는 선을 넘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갈수록 더욱더 불확실성은 커질 수가 있으니 그거에 따른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감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때까지 현금 아껴놨던 걸 3월달에 충분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